봐도 경매 투자자인데 나한테 막 거짓말을 해서 내가 가격을 마음대로 불렀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 탓이 아니에요. 잘못된 질문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요새 저에게 질문이 좀 많이 오세요. 뭐 인스타 DM으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고 유튜브에 댓글로도 많이 달리는데, 이 질문을 보면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엄마인 줄 아나? 난 엄마가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질문법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현장 답사에서도 제대로 질문해야 제대로 답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질문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런 질문들이 저를 되게 난감하게 하죠. 요새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경매해도 되나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답 정해져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왜 저한테 물어보실까? 혹은 제가 이런 물건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권리 분석 해주세요. 제가 그거를 왜 해드려야 되죠? 저 아세요? 이게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원할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자연의 이치예요.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쉬운 게 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돈을 내고 뭔가를 의뢰를 하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내가 혼자 다 못하니까 돈을 내고 업체를 불러서 해결을 하죠. 돈이 없다, 돈이 아깝다 라고 하면 시간을 들이면 됩니다. 돈과 시간은 같아요. 시간을 들여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 연습을 하고 작은 실패를 들이면서 다시 제대로 된 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과 시간 말고도 낼 수 있는 대가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인사를 한다거나 존경의 표시를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나 상대방의 시간보다 그 감사의 인사, 존경의 표시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죠. 그런데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혹은 막무가내인 질문은 참 듣는 사람을 난감하게 해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해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런 도움 하나가 나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미리 전해주시는 분들께는 저도 인간인지라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현장 답사를 가실 때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중개사님을 만나고요.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중개사님, 경매 물건 여기 얼마예요? 가격 어떻게 팔 수 있어요? 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중개사님 입장에서 그 대답을 하고 싶겠어요? 이건 왜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혹은 아예 그냥 저 집 사러 왔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한 1억짜리 좀 보여주세요. 딱 봐도 경매 투자자야. 중개사님들, 베테랑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막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중개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경매 투자자인데 나한테 막 거짓말을 해서 내가 가격을 마음대로 불렀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 탓이 아니에요. 잘못된 질문 때문이죠. 최소한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하고 싶고 그 물건에 입찰을 할 마음을 가지고 현장 답사를 가셨다면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걸 사전 답사라고 하고요. 이 물건은 최근에 거래가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인근에 다른 물건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고 어떤 정도의 단점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물건은 매가 얼마, 전세가 얼마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죠. 그리고 질문을 제대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몇 동 몇 호 낙찰을 받아서 사장님께 전세를 내면 지금 제가 보기에 한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장님에게 전세를 놓을 거예요. 저는 손님이 될 겁니다.
제가 낙찰 받으면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제 물건을 거래해 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1억이 될까요? 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전세 나갈까요? 라고 하면 전세가 나가죠. 근데 금액이 얼마인가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건 충분히 사전조사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사장님 대답을 하시겠죠. 아, 전세 1억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 옆에 있는 몇 호를 1억 2천에 전세를 놨어요. 수리만 잘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은 1억은 지금 조금 힘들고요. 지금 전세가가 빠져서 한 8천에 월세를 조금 받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거래가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실 거예요. 자, 질문이 정확해야 답변이 정확하죠. 또 단기로 매도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이거 낙찰받아서 전세 1억을 맞추고 단기로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1억 3천 혹은 1억 5천에 매도가 될까요? 자, 그러면 최근에 거래 상황이 어땠는지, 나와 있는 물건이 어떤지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 해주시는 중개사님도 계십니다. 여기에 모든 전제 조건은 저는 사장님의 손님이 되고 싶습니다예요. 정보만 알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한테 정보를 줬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대화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중개사님이 답을 안 해준다고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중개사님한테 답을 구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중개사님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중개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기를 권해드려요. 결국 그렇게 하면 낙찰 후에 전세, 그 이후에도 계속 매도까지 계속 이 물건을 케어해 주시는 귀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대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질문을 하실 때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답을 해주시는 분의 그 대답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거랑 융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대로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하게 되면 답변하는 분도 호의적인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잘 말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질문 받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제대로 잘 질문하셔서 원하는 답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